이번 시즌 셀틱으로부터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많은 변화를 맞았던 토트넘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주장으로서의 첫 시즌을 보낸 거죠. 과연 토트넘의 올 시즌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올 시즌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촐합니다. 리그에선 5위를 달성했고 FA컵에선 32강에서 탈락했고 리그컵은 4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했는데 이번 시즌 리그 5위라는 것은 토트넘에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온 주요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로부터 온 비카리오, 레스터시티로부터 온 제임스 메디슨, 차우타로로부터 온 마노루 솔로몬, 울프스부르크로부터 온 미키 반더벤, 노팅엄으로부터 온 브레넌 존슨, 그리고 겨울에 제노아로부터 온 라두 드라구신, 그리고 임대로 온 티모 베르너가 있겠네요. 이번 시즌 주요 아웃 선수로는 미넨으로 떠난 해리 케인, 상파울루로 떠난 루카스 모우라, 갈라타사라이로 떠난 다비손 산체스, 레스터시티로 떠난 해리 윙크스, LAFC로 떠난 위고 요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토트넘의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3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카리오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 중 하나입니다. 선방 능력 자체만 봤을 땐 리그 탑급 키퍼죠. 특히 토트넘의 공격적인 전술 특성상 세이브해야 할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이없게 실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나와서 발로 처리하는 스위핑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퍼의 빌드업 능력이 중요한 토트넘 전술상 발밑만 보완된다면 정말 좋은 키퍼가 될 수 있겠죠. 베스트 선수 두 번째는 손흥민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기회 대비 만들어내는 득점력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토트넘 공격진에서 거의 유일하게 슈팅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윙과 톱 둘 다 가능한 멀티 자원이죠. 케인이라는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가 빠져서 어수선한 상황일 수 있지만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을 잘 케어하면서 5위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토트넘의 베스트 세 번째 선수는 반더벤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 원탑입니다. 왼발잡이에 빠르고 키 크고 수비 잘하는 센터백이죠. 물론 로메로같이 전진 패스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 패스는 정확한 편입니다. 토트넘 공격 전술을 나타내는 선수가 우독이라면 토트넘 수비 전술을 나타내는 선수는 반더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클럽에서 토트넘에게 가장 탐내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 반더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토트넘의 워스트 선수 3명을 뽑아보겠습니다. 워스트의 기준은 역시 제 맘입니다. 얘가 이 정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브라이언 1입니다. 브라이언 1은 토트넘에 합류한 지 꽤 된 선수입니다. 나이는 23살이라 아직 어려서 임대를 돌리면서 키우고는 있는데 실력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가끔 기회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팀에 크게 기여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피지컬적인 한계가 명확한데 그렇다고 빠른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왼발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엄청난 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리 대상 1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는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시즌 중반에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없을 때 그래도 센터백 땜빵으로는 풀백보단 나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백에서 출전할 때는 너무 아쉽습니다. 클래식한 오버래핑이 장점인 선수도 아니고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빌드업에 특화된 선수도 아닙니다. 그나마 장점이 수비력인데 리버풀전에서 그 장점도 희미해졌습니다. 리버풀 정도 레벨의 팀을 만나면 장점을 쉽게 살리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토트넘의 워스트 선수는 라이언 세세뇽입니다. 토트넘에서 주전자원으로 분류된 선수 중에 가장 팀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영입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제 오래 아팠으니 건강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이적 시장을 놓치고 또다시 제대로 된 풀백을 사올 기회를 놓칩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고의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열린 16라운드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로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홈에서 뉴캐슬을 4대1로 이긴 경기인데 오른쪽에 수적 거부와 걸고 반대쪽 손흥민의 아이솔레이션을 주 무기로 하는 전술적으로도 아주 좋았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때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는데 그걸 깨버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좋은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첫 골도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상대로 완전히 이겨내면서 우도기에게 컵백을 내주고 득점이 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골 역시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이겨내고 히샬리송에게 컵백을 내주며 득점을 했던 장면입니다. 세 번째 골은 히샬리송이 이렇게 높게 넘어온 볼을 침착하게 갖다 대면서 3대 0으로 만드는 골이죠. 네 번째 골은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 돌파하다가 PK를 얻어냈고 그 PK를 마무리하면서 4대 0을 만듭니다. 물론 막판에 조엘링톤에게 실점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는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최악의 경기도 뉴캐슬과의 경기인데요. 33라운드 뉴캐슬 홈에서 펼쳐진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일단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은 토트넘에게 완벽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고 토트넘은 탁공 전술에서 보여줄 수 있는 리스크란 리스크는 다 노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도 역습 상황에서 먹히게 되었고 두 번째 실점 역시 역습 상황에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도 거의 수비와 1대1 상황이 될 만큼 공격진의 턴오버로부터 이어진 역습 장면에서 실점을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토트넘이 약점을 보이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은 최고의 경기와 최악의 경기가 둘 다 뉴캐슬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적으로 8위에서 5위까지 올려놓은 것만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라는 3강팀이 워낙 강해서 윗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자리 4위 경쟁에서 한 칸 밀린 것이니까 뭐 엄청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골키퍼 비카리오부터 포백인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까지 토트넘의 후방 라인을 단 한 시즌 만에 구축해놓은 건 포스테코글루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엔 상대팀도 토트넘 축구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습니다. 이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대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공격진부터 시작하는 강한 전방 압박, 두 번째는 양풀백을 활용한 전술입니다. 우도기는 직접 공격수로 투입, 포로는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가 되었죠. 세 번째는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극단적인 공격적인 전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이용해서 컵백 그리고 낮은 크로스를 주로 공격 루트로 활용했죠. 하지만 솔로 플레이나 공격 전술의 빈도가 매우 낮았던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2년차를 맡게 되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밸런스 내지는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컵백과 중거리 슛의 밸런스, 이런 것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상적인 비율을 찾아낸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음 시즌 포스텍의 2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